오늘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뒤 세 번째 조사가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건강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 이렇게 밝혀서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 여사가 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다. 이런 심경을 토로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최순원 교수님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심평 변호사가 구치소 접견을 다녀와서 SNS를 통해서 알린 글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심평 변호사가 이른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 뭐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죠.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그 면회를 갔다 왔다는 겁니다. 갔다 왔는데 김건희 씨가 만나자마자 대뜸 제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 일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 변호사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달래고 이러면서 모든 그 업이 없어져야지 그래야지 이게 해결되는 거다라고 달랬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이제 오늘 올렸는데 막 여러 언론사에서 확인 전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김 씨가 남편을 접견하게 되면 꼭 끝까지 버텨달라 이런 네. 말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음까지 각오한 것처럼 이렇게 앞에서는 그쪽에서는 이야기를 했다가 네. 저기서는 또 이제 남편한테 끝까지 버텨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진심이 뭔지 조금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이 심평 변호사가 저 말을 전하면서 했던 게 상당히 어떻게 볼까요? 좀 지지층의 감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글을 썼어요. 네. 그래서 뭐 뼈밖에 안 남은 앙상한 뭐 모습이었다. 뭐 이런 형태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지지층의 동정심 뭐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결국 뭐 보석으로 나오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염두에 둔 글 아닌가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되면 일단 심평 변호사의 글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저건 김건희 여사가 좀 전해달라 이렇게 좀 발표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게 또 지난번 변호인에게 남겼다는 내 남편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이 시즌2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수법이 좀 너무 전형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 뭐 검정색 수수한 옷차림을 한다든지 좀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타난다든지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여성성을 강조하면서 극단적인 단어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렇게 어떤 여성성을 드러내려고 한다고 하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남편이 한 100일 정도 지금 1차, 2차 포함해서 구속 수감 중인 상태인데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남편에게 보내는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들릴지도 일단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의 과정에서도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경선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아마도 윤석열 측 변호사나 김건희 여사 측에서 과감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둘이 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 어떤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특검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기간만 넘기면 그러면 이 둘이 또 다시 한번 또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하고 지금 이런 언론 플레이를 과감하게 시도하신 것이 아닌가 봅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 보시기에는 일종의 이런 옥중 메시지가 나온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비장한 각오를 얘기할 때 사즉생 생즉사라는 네.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남편이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데 책 제목 가운데 내가 지금 아는 것들을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정말 취임 초부터 이런 생각으로 내조만 했다면 지금의 상황이 연출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우선 듭니다. 김건희 여사가 당시 후보 시절에 논란이 됐었을 때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부인으로서의 역할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지난 2년 한 8개월간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국정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마음가짐을 아마 그 집권 초기에 가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깊은 후회가 좀 먼저 들고요. 이런 것을 일단 뭐 지지층에 대한 결집 메시지를 내고 싶은 욕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네. 본인이 얘기한다면 당연히 본인의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질 거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 세력의 규모가 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또 본인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분을 좀 사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오늘 그 이제 신 변호사의 글을 보면요, 네. 사실 이제 이 신 변호사가 얼마 전에 중국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갔다 오면서 이제 뭐 리순 과목 이렇게 둘러보면서 안중근 의사 갇혔던 곳이죠. 뭐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왜 그럼 김건희 씨 면회를 가게 됐느냐 하면 진보 진영에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탐사 기자가 가라고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누굴까요? 그래서 이제 뭐 누군지는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은 어쨌든 뭐 원래 정의로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네. 윤석열은. 그리고 김건희 씨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가서 한번 면회해 보시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다만 그 사람의 진영 내에서의 처지를 걱정해서 익명으로 네.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그 진보 진영 내에서도 지금의 그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뭔가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그 분위기가 있다. 이런 거를 글 속에서 풍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논리적 전개를 해 나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어떤 동정심, 동정론 이런 걸 자극하면서 어떤 보석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둔 글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자 그뿐 아니라 심평 변호사 글 속에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배신감도 토로했다 이런 내용도 썼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한동훈이 그렇게 배신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얘기했다고 심평 변호사가 전한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 한동훈 전 대표랑 친한 정경재 대변인께 질문을 해야 되겠군요. 한동훈 대표가 좀 처신을 잘했더라면 지금 무한한 영광이 앞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저 한동훈이라는 주어에 네.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대입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석열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윤석열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 국정 운영 가운데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그 조언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수차례 냈었고요. 그 중심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에 했었던 얘기가 민심을 정확히 이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게 정당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민심을 전달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정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계엄이 발생했고 네. 그 계엄에 대한 책임 때문에 결국 대통령에 파면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모두 공적 영역에서 활동했던 분들인데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죠. 이렇게 잘못된 원인을 평가할 때 본인에게서 먼저 원인을 찾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책임을 돌리다 보면은 이 한도 끝도 없어지는 겁니다. 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정말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려고 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다른 정치인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 들었다면 이런 비극은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자 이재부 대변인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심평 변호사가 뭐 글을 통해서 최소한 이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에 대한 좀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글을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럼 심평 변호사의 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좀 도움이 될까요? 아니 지금 어느 영역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이런 언론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충언을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고 지금 특검을 우리가 왜 하고 있냐면 인사 문제, 뭐 정부 사업의 이권 문제, 뇌물 문제, 공천 개입 문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행한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도 민주당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특검을 3대 특검이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본인들의 죄가 이렇게 크고 아직도 밝혀야 할 의혹이 많은 상황에서 아직도 한동훈 전 대표의 탓을 하고 본인들은 죄가 없이 네가 만약에 배신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무한한 영광을 같이 누렸을 텐데 라고 말하는 이 정신 구조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국민들께 뭐랄까 인식이 되고 그리고 설득력이 있을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네, 지난 계엄 때 체포 명단에 있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렇죠. 한동훈 네. 전 대표가. 그런데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거라고 말하니까 좀 사실관계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김건희 씨의 의중인지 네. 아니면 심평 변호사의 의중인지 모르겠으나 네. 이른바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장치 중에 하나가 저 배신자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저 배신자론을 다시 한번 저렇게 흘리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고 한탄하며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접견한 심평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심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한동훈은 사실 불쌍한 인간이며 그야말로 인생의 낭비자일 뿐이라고 김 여사를 위로한 뒤 많이 어렵겠지만 그를 용서하도록 노력해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김 여사가 자신을 보자마자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겠냐고 말했다면서 너무나 수척해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았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1일까지였던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3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이 방대한 데 더해 김 여사가 출석 일자를 미룬 점을 고려해 구속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당초 오늘 오전 소환 조사가 예정됐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며 특검팀은 사정을 고려해 출석일을 내일로 다시 통보했고 김 여사 측도 이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특검은 오늘 구속 후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선 진술을 거부했고 변호인에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했다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민규 기자, 오늘 김건희 여사 조사는 얼마나 했습니까? 네, 오늘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후 이뤄진 첫 조사는 식사와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늘 오전 10시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는데 조사는 오후 2시쯤 마무리됐습니다. 김 여사는 구속 당시와 똑같은 사복을 입고 수갑을 차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오늘 피의자 김건희 씨를 상대로 부당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경위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을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명 씨와 관련해 본인이 지시를 내리고 그런 게 아니란 취지로 진술한 뒤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해선 답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조사가 2시간 정도밖에 못했다면 김 여사 다시 부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나흘 뒤인 오는 18일에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김 여사가 오늘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도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변호인에게 내가 다시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고 김 여사 변호인단은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요? 네, 특검팀은 오늘 오후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혜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에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가 둘 다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엔 김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한 금액이 모두 33억 8천만 원에 이른다고 적시한 걸로 전해집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김 씨가 구속되면 김 여사와의 대질조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에서 SBS 권민규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계 옹호 발언은 이른바 개사과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발언 이틀 만에 윤 전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한 그날 밤
김 여사 측이 운영을 맡았던 SNS에 반려견과 사과가 있는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국민을 개로 보는 거냐는 더 큰 역풍이 일었는데도 김 여사의 직접 사과는 없었습니다. 사과하지 않는 고자세 행보는 논문 표절과 허위 학력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잠시 달라졌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이 되자 실세로 군림하며 청탁 비리 혐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의혹들은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최근 특검에 출석하면서도 고개를 숙이며 몸을 한껏 낮췄지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결국 구속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일각에선 구속 상태인 김 여사가 남편처럼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수사와 재판에 불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 여사 측은 향후 조사에 불응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당장 내일로 예정된 구속 뒤 첫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가 어떤 태도로 나올지 주목됩니다. SBS 백운입니다.